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횡단보도 한복판, 사람들은 멈춰섰는데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마지막 캔사이다 한 개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민지 학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급식 때 받은 사이다, 아픈 엄마께 드리려고 아껴뒀던 그 사이다를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낯선 할아버지에게 건넸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자산 5천억 원의 제약회사 회장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 앞에 벤츠 10대가 줄을 서고 민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고생과 백만장자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에 민지가 눈을 떴어요. 좁은 원룸안 엄마가 작은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죠. 민지야, 벌써 일어났니? 네, 엄마. 약은 드셨어요? 응. 걱정 마. 민지는 엄마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는 벌써 병원비로 다 나갔거든요. 식비조차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침착하게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따뜻할 때 드세요. 민지 거는 저 학교에서 먹을게요. 무상급식이라 걱정 마세요. 엄마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다른 운동화를 신으며 생각했죠. 엄마만은 꼭 살려야 해. 문을 나서는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병세가 나빠진 엄마가 입원하시고 어느 날 오전 8시 민지가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박민지 또 그 옷이야.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네. 민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꽉 잠갔어요.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을 때 밥과 국, 반찬이 나왔고 캔사이다 1개가 함께 나왔어요. 민지는 사이다를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 속에 넣었죠. 야, 민지야, 사이다 안 마셔? 친구가 물었어요. 응, 나중에 마실래. 사실은 엄마께 드리려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탄산음료를 좋아하시거든요. 민지는 조용히 급식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엄마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면회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4시 병원 6인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민지야, 왔구나.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엄마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알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곧 퇴원할 수 있대.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지는 간호사에게서 들었거든요. 엄마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신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약은 보험이 안 됐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민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민지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민지 학생,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신약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죠. 오후 5시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횡단보도 앞. 민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75세 남성.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발을 내디디려는데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대로 쿵 하고 쓰러졌죠.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요. 저 할아버지 괜찮으신가?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 민지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 떨리는 손, 엄마를 간호하며 배운 지식이 떠올랐어요. 저혈당이다. 민지는 재빨리 가방을 뒤졌습니다. 급식 때 받았던 캔사이다가 손에 잡혔어요. 엄마 드리려고 아껴뒀던 거였죠. 민지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땄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조심스럽게 사이다를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천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19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민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지는 함께 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치료했어요. 포도당 수치가 40이었습니다. 학생이 당분 섭취시킨 덕분에 버티셨어요. 의사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의식 없을 땐 억지로 마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다행히 반응이 있어서 가능했네요. 다행히 빨리 돌아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학생인데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뭐라고요? 지금 어디 병원이십니까? 10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민지는 놀라 물러섰어요. 회장님? 1시간 후 할아버지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나가려 했어요. 학생, 잠깐. 강비서가 불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박민지요. 감사합니다. 민지 학생,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강비서는 놀랐어요. 요즘 학생치고는 드문 반응이었거든요. 그래도 연락처는 남겨주세요.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민지는 망설이다 번호를 적었습니다. 병실에서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학생,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생명의 은인이야.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그래. 내 덕분이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민지요. 민지. 좋은 이름이구나. 민지는 웃으며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좋은 분이시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희 환자 입원비 미납 안내. 3일 내 미납 시 퇴원 조치.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날 밤 이수진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강비서, 네, 회장님, 그 학생 조사해봐.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어. 다음날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읽었어요. 박민지, 17세, 성적 우수, 품행방정, 모녀가정. 어머니 위암 3기, 월세 30만 원 원룸 거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어머니 입원 중, 치료비 월 200만 원, 학생 아르바이트로 충당, 생활비도 모자라 식비 부족, 급식으로 겨우 버팀.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저혈당 응급처치 가능했던 이후 병원 기록, 급식 사이다를 엄마 드리려다 어머니 간병 경험으로 위급한 상황에 사용함. 수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낯선 노인을 구해줬다니. 급식 사이다는 착하게 엄마 드리려던 걸 말이야. 준비해. 내가 직접 가겠어.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지 않았어요. 등교 시간 동선을 확인해. 학교로 가자. 다음날 오전 7시 반. 민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어젯밤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교문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상했습니다. 학생들이 교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뭐야, 저거, 헐, 대박이다. 민지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검은 벤치 열대가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회장님 안전 때문에 경호차가 함께 왔대. 누군가 속삭였어요. 누구 차야? 재벌킹이 오셨나?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가운데 벤치에서 강비서가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지를 발견했어요. 박민지 학생.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찾으십니다. 뒷문이 열리고 이수진 회장이 내렸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민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손을 잡았어요. 학생 고맙네. 생명을 구해줘서.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내 덕분이야. 수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야.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제도 거절했는데 오늘도. 그럼 뭐든 말해봐.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들어주마.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약회사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 한국생명제약이야.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엄마가 위암 3기예요. 신약 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니? 서울대병원이요. 주치의 이름은 김현수 교수님이요. 수진은 강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봐. 그리고 우리 신약팀 연결해. 네, 회장님. 수진은 민지의 어깨를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 어머니는 내가 꼭 살릴 거야.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오후 한국생명제약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최고의 암 전문의들과 신약 연구팀이 박은희 환자를 위해 모였어요. 환자 지원 프로그램 특별 선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은희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병실이 1인실 VIP로 바뀌었거든요. 뭐지? 무슨 일이야? 의사들이 들어왔어요. 박은희 환자분,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습니다.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네, 정말요? 은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누가? 왜요? 한국생명 환자지원재단입니다. 회장님께서 지원 승인하셨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병원에 왔어요. 엄마, 민지야. 은희가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천사를 만났어요. 민지는 어제 일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한 것, 그분이 제약회사 회장이었던 것, 엄마를 살려달라고 한 것. 은희는 딸을 안고 울었어요. 민지야, 고마워. 내가 우리 집안 효녀야.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신약 치료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은희의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기였던 암이 2기로, 그리고 1기로.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와 은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 내 덕분이야. 그날 저녁 수진 회장이 병원에 왔습니다. 축하하네. 회장님. 은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수진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민지 학생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없었습니다. 전에도 쓰러진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주위에 수행원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도로에 쓰러졌을 때 다들 놀라서 방관만 할 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 학생의 빠른 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건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지는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장학금이야. 대학 갈 때까지 전액 지원할 거야. 그리고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단에서 주거지원금을 줄 거야. 학생집 전세금도 지원됐어. 더 이상 월세 걱정 마. 민지는 놀라 서류를 봤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1년 후 민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교 1등으로 대학 입학식 날 수진 회장이 찾아왔어요. 축하한다. 민지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민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약사요.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특히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은 꿈이구나. 우리 회사로 올래? 장학생으로 키워줄게. 졸업하면 바로 입사해. 정말요? 그래. 민지는 기뻤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수진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단다. 민지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약사가 되었어요. 한국생명제약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수진 회장 옆에서 신약 개발을 도왔습니다. 민지, 이 신약 어때? 좋아요, 할아버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연구실을 봤어요.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횡단보도에서 민지가 할아버지를 구하는 사진 누군가 찍어서 보내준 거였죠. 저 사진 볼 때마다 생각나.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준 캔사이다. 급식 사이다를 엄마 드리려던 아이가 낯선 할아버지에게 줬지. 민지는 웃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도 그래. 수진은 민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다음 신약은 뭐 할까? 암 신약이요. 엄마처럼 고통받는 분들 위해. 좋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 연구실 바닥을 채웠습니다. 민지는 잠시 벽에 사진을 바라봤어요. 5년 전 그날 횡단보도의 사이다 한 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방 속 캔사이다 하나가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민지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